소비자론부터 하겠습니다. 소비자론. 네, 소비자라는 사람은 물건을 사가지고 실제로 다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목마를 때는 음식물도 먹고요, 뭐 생수도 마시고, 그다음 자동차가 필요하면은 자동차를 타는 거죠. 자동차를 타고 핸드폰을 사용하고, 그다음 물도 마시고 음식물도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마시는 분들은 전부 다 소비자죠, 그죠? 그래서 이 소비. 근데 이 소비하는 사람들은 근데 저는 생수나 이런 우유 아니면 핸드폰, 자동차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공짜가 아니에요, 그죠? 돈을 들이면서 그것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자, 근데 왜 많이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생수를 살까라는 거예요. 그 생수를 사는 목적은 목마르니까 그런 거죠, 그죠? 마시려고, 그죠? 그러면 목이 마르면 그러면 생수를 사가지고 먹으면 되죠, 그죠? 목마른 거 갈증을 가시게 하려고 우리가 돈을 들이면서 그 생수를 사서 마신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 모든 물건들을 갖다가 소비할 때 얻는 그 만족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배고프면 음식물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죠? 기분 좋은가?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 그 기분 좋은 것을 갖다가 그런 것을 뭐라 하냐면 만족도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만족도를 경제학에서는 만족도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것을 효용이라 그래요. 효용, 영어로 utility라 그래요. 효용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도라는 것은 우리가 왜 생수를 사냐면 그 물 마시면 그 시원하고 그 기분이 좋거든. 그런 그 기분이 좋은 것을 갖다가 효용이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물건을 소비할 때 얻는 그 만족도를 효용이라고 하는데, 그 효용을,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 생수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 이제 생수를 딱 마실 때 시원하잖아요. 시원하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효용이 굉장히 크다, 그런 얘기죠. 근데 어차피 그러면 생수를 사더라도 기왕이면 더 시원한 게 좋지요, 그죠? 미지근한 거보다. 그래서 어차피 살 바에는 그러면 소비를 갖다가 좀 더 좋게 하려고 하면 어차피 효용을 얻기 위해서,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 그 생수를 사는데, 기왕이면 만족도가 큰, 효용이 큰 그런 생수를 사는 게 훨씬 더 낫지요, 그죠? 그래서 보통 그냥 미지근한 것보다는 시원한 생수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는 효용을 얻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거죠. 효용을 얻겠는데, 기왕이면 효용을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만족도가 큰 상품을 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같은 값이면 효용이 좀 큰 것이 좋겠고, 그 다음 맛있는 게 좋겠고 라는 그런 거죠. 자동차를 제가 만약에 하나 산다 이렇게 하면, 자동차 어차피 같은 자동차 하나만 이렇게 사라 이렇게 하면, 기왕이면 좀 값비싸고 좀 멋지고 잘 달리고 이런 자동차가 제일 좋죠, 그죠? 효용이 그게 훨씬 더 클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소비자론에서는 뭐냐면, 왜 소비를 하냐면 효용을 얻기 위해서 물건을 소비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기왕이면 소비를 하더라도 효용이 큰, 만족도가 큰 그런 상품을 구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소비자론에서 여기 하는 것은 기왕이면 요 만족도가 좀 큰 것을 고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건을 사면 어떤 물건을 사야 되냐면, 비용은 기왕이면 돈은 조금 들여가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큰 거. 그래서 그런 상품을 골라가지고 소비를 하면
아마 현명한 소비자라고 불릴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 방법이에요. 바로 이 소비자론에서 다룰 것은 뭐냐면 돈은 조금 들이면서 좋은 물건을 많이 소비해가지고 효용을 아주 굉장히 높이는 그런 행동을, 그런 소비자 행동을 하는 게 목표죠. 소비자론에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돈 조금 들여가면서 좋은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순 도둑놈 몇 장이지요. 그죠? 근데 그런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거예요. 가르쳐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요. 효용에.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물건 사더라도 효용이 큰 거, 만족도가 큰 것을 갖다가 좀 고르려 그래요. 그래서 이 효용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아까 제가 물건을 많이 소비를 하면 만족도, 효용이 굉장히 커진다고 했는데 한 개보단 두 개가 낫겠죠, 그죠? 두 개보단 세 개. 그래서 기왕이면 뭐 같은 값이면 좋은 물건을, 나쁜 물건보다는 좋은 물건을, 그리고 기왕이면 한 개보단 두 개, 그러니까 양이 좀 많게 라는, 그게 하면 효용이 커질 거다 그런 얘기죠, 그죠? 어떤 물건을 소비할 때 과연 많이 소비하면 효용이 커지는가? 일반적으로 커져요. 한 개보단 두 개, 두 개보단 세 개, 세 개보단 네 개, 뭐 자꾸 커지죠, 그죠? 근데 과연 그럴까라는 거예요. 효용의 성질을 조금 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생수가 있어요. 생수가 있는데 생수를 한 병보다는 두 병, 두 병보다는 세 병, 세 병보다는 네 병이 훨씬 더 좋지요. 나한테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먹어보기로 하겠어요. 생수 한 병 넣고 말이죠. 한 병 더 오니까 말이죠. 한번 쫙 마셨어요. 시원하고 좋지요. 기분 좋을 거예요. 효용이 굉장히 많은데 한 병 더 마셔요. 그럼 한 병을 쫙 마시면 그 한 병보단 두 병이 마실 때가 더 좋지요, 그죠? 두 병이 더 좋을 거예요. 세 병 또 세 병째 먹어요. 먹으면 좀 좋겠죠, 뭐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이 하면 마냥 좋으냔 말이에요. 한 10병째 딱 먹으면 말이죠. 그거 완전히 이러다가 내가 아무래도 설사하지라고 하면서도 뭐 역시나 설사하지요, 뭐 그죠? 그래가지고 10병 먹으면, 많이 먹으면 그러면 효용이 굉장히 높아지냐? 아니에요. 그때는 차라리 안 먹는 게 좋았지요. 그죠? 차라리 목마른 게 낫지, 뭐, 이 설사하는, 그거 안 좋단 말이에요.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냐? 10병, 20병, 30병 이렇게 먹으면 뭐냐? 그거 완전히 차라리 나 죽여주시오. 그게 더 빠르죠. 그죠? 물고기 별거예요. 목마르지, 예. 그렇게 수도꼭지 딱 해도 소스 딱 집어넣고 물 딱 틀어놓고 말이죠. 안 먹는다 그래도 그냥 강제로 먹이는 거죠. 그죠? 물 많이 먹으면 효용이 높아질 텐데 효용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지요. 고통스럽죠. 효용이 좋아지냐? 효용은 작아져요. 점점 나빠져가지고 아주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고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을 갖다 그렇게 하면 많이 소비하면 과연 효용이 높아질까라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물건을 많이 소비하면 한 개보다는 두 개, 세 개보다는 세 개, 네 개, 이게 더 좋긴 좋은데 너무 많으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효용이 떨어지기도 해요. 지금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효용을 가장 큰 상품을 고르려 그래요. 그죠? 큰 상품을 고르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고르는 것이 좋은가라는 거죠. 아까 물건 많은 게 좋습니다. 그렇죠. 많은 게 좋은데 기왕이면 알맞게 많은 게 좋은 거지 너무 많은 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얼마큼 효용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효용이 쭉 많이 소비하면 효용이 쫙 올라갔다가 효용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 효용 성질을 파면 내가 얼마큼 소비해야 되는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효용의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라는 것을 알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소비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효용을 얻기 위해서인 건데 효용을 많은 것을 얻으려면 최대의 효용을 얻으려면
과연 그 효용의 성질은 어떤 것인가, 소비할 때 얻는 효용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래서 무조건 많으면 효용은 점점점 올라간다는 성질가 있으면 무조건 많이 구하는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야 돼요. 하지만 효용이 막 올라갔다가 그냥 또 이렇게 내려간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너무 많으면 내려가는 성질이 있으니까 안 되죠. 효용의 성질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질 나쁜 것보다 질 좋은 게 좋지요. 맛 없는 것보다 맛있는 게 좋지요. 그거야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게 맛있는 게 그냥 계속 맛있냔 말이에요. 맨 처음 음식물 먹으면 맛있죠. 근데 한참 먹으면 말이지, 맛이, 배가 부르니까 맛이 떨어져요. 그 다음서부터요, 더 많이 먹으면 어떡하냐, 배탈 난다고요.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죠. 먹은 거 다 토해내고 막 그래야죠. 그죠? 차라리 괜히 먹었어, 그거. 그렇죠. 그죠? 너무 많이 소비하면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런 효용의 성질을 좀 한번 좀 파악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효용을 어떻게 큰 것으로 올릴 것인가라는 것을 갖다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좀 효용의 성질을 좀 한번 좀 파악해 보려고 그래요. 소비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소비도 현명하게 소비하려면, 훌륭한 소비자가 되려면, 물론 돈도 아껴야겠지만 효용의 성질을 잘 봐가지고 기업이 효용을 가장 크게 얻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제가 여기 효용 그러는데, 효용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상품, 재화나 서비스,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물건을 소비할 때 얻는 어떤 좋은 거 있잖아요. 뭐 편리하고, 아니면 뭐 그런 편리하고, 뭐 배부르고, 뭐 아주 시원하고, 그런 그 만족도를 효용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효용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용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 여기 데이터를 하나 이렇게 좀 가져왔어요. 어떤 데이터냐면, 제가 오늘은 전심을 제대로 먹었는데 어제는 전심을 제대로 안 먹었어요. 안 먹어가지고 어제는 미아 삼거리역에서 던킨 도나스를 먹었어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던킨 도나스를 먹었죠. 아침도 못 먹었는데 전신 때에서 이거 뭐 그 수업은 들어가야겠고 말이야, 시간은 없고 뭐, 그래서 그냥 그 햄버거 먹을까 하다가 햄버거를 저번에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가니까 던킨 도나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던킨 도나스를 먹었어요. 자, 던킨 도나스를 제가 먹었을 때 그 얻는 만족도, 효용이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거 했죠. 던킨 도나스를 5개 시켰어요. 보니까. 그래서 왜냐면 제가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전심 겸 뭐 저녁 겸 이렇게 먹는 거니까 도나스를 5개 시켰죠. 그래서 5개를 갖다 이거 뭐예요? 이건 뭐 초콜릿이고, 이거는 하얀 거, 그거 이렇게 막 고르다 보니까 이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5개 이거 그냥 주시오 그래가지고, 포장해드릴까요? 아니면 먹고 갈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기로 했어요. 자, 지금 던킨 도나스를 갖다가 지금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5번째 거. 도대체 맛이 어떤가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거, 퍼스트, 두 번째 거, 세컨드, 세 번째, 서드, 포스, 5번째 던킨 도나스. 맛이 어떤가. 자, 효용을 한번 봤어요. 효용. 만족도가 어떤가. 제일 먼저 초콜릿이 쫙 발라진 거 하나 쫙 먹었죠. 뭐. 아침도 안 먹었는데 전신기염하게 딱 먹었는데 그 맛이 기가 막히지요. 그죠? 그래서 딱 먹으니까 역시 맛이 좋더라고요. 하나를 딱 먹고 나서 누가 물어요. 만족이 좋습니까? 맛이 좋습니까? 맛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거 수치로 좀 표현해 주세요.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10점 만점에 맛이 기가 막히다는 걸요. 10점 만점에 뭐
우리 강의 평가하는 것 같이 말이죠. 1점은 뭐 맛이 없다, 뭐 5번은 뭐 그저 그렇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점은 아주 기가 막히게 좋다라는 그런 거죠. 배고픈데 먹은 거라서 맛이 기가 막히니까 10점 만점에 10점이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먹은 것은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 거 먹었어요. 두 번째 거는 하얀 크림이 붙어 있으면서 그 무늬가 하트 이렇게 그려 있는 거 그걸 먹었어요. 저는 하트를 좋아해요. 저희 와이프가 없을 때는 좋아해요. 다음에는 와이프가 있을 때 그 하트 하면 아이고 놀고 있네 참 주책이야 그래가지고 그러지만 없을 때는 귀여우면 뭐 예쁘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두 번째 하트 그려 있는 던킨 도넛을 먹었어요. 먹었더니 맛이 좋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 거보다 맛이 조금 덜하죠. 왜 맛이 덜하냐면 첫 번째 하나를 먹으니까 뭐 허기는 조금 가셨고 두 번째 먹는 거라서 맛은 좋긴 좋은데 뭐 아주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그냥 굉장히 좋아요. 두 번째 거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두 번째 거는 10점 만점에 한 9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세 번째 거 먹었어요. 세 번째 걸 먹었더니 맛이 어떻냐면 글쎄 두 번째 거보다 못하지만 배가 어느 정도 찼으니까 세 번째 거는 맛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7이라는 수치를 10점 만점에 7점이라고 가정할게요. 네 개를 먹었어요. 네 개를 먹었더니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면 뭐 배가 대충 찬 것 같아서 근데 처음엔 단 게 좋더니 말이죠. 배가 좀 차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되게 달아? 라고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원래 도라스 먹을 때는 크리스프인가? 예? 난 원래 그걸 좋아해요. 그걸 좋아하는데 그게 그 롯데백화점 밑에 거기 딱 파는데 그게 그래서 도나스 먹을 때는 사실 그거 먹죠. 그거 좀 달긴다는데 그건 기분 나쁘지 않게 달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무엇보다도 그게 좀 싸요. 근데 그거 먹는 시기는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게 말이죠. 한두 달에 한 번씩 세일을 하거든요. 세일하면 어떤 때는 보면 1+1 해가지고 맞아 한 박스 사면 한 박스 그냥 줘요. 그리고 그거는 뭐 한 석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한 번 하고 그다음 이제 그 석 달에 한 번씩 하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어떤 데는 뭐 30% 세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더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한 박스 사면 뭐 한 2개 더 줍니다. 뭐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세일을 좀 이렇게 하죠. 그런 걸 이제 거기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자주 보는 거라서 쫙 지하철 내려간다고 쓱 내려가다 보면 거기 앞에 딱 있어가지고 1+1 하면 그러면 사요. 쫓아가서 딱 사고. 세일하면 그러면 사고요. 세일 안 하면요. 그럼 찾는 거죠. 그래서 에이 좀 있으면 뭐 세일 할 텐데 해가지고 내가 누구예요, 그죠?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경제에 실천하는 사람인데 쌀 때 사지 미쳤어요, 그죠? 그죠? 소비를 현명하게 해야 한다고 맨날 주장하면서 내가 그렇게 소비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걸 좋아하는데 이 던킨 도넛 먹을 때는 세일을 안 해요. 그럼 세일을 안 하면 안 사요, 전요. 저는 햄버거 먹을 때도 절대 2시 전에는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2시 이후에는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왜요? 2시에는 싸거든. 세트 메뉴가 싸거든요. 그죠? 햄버거 먹는 시간은 11시부터 2시 사이예요. 그 이후에는, 이후에는 절대 안 먹어요. 왜? 비싸니까. 같은 햄버거를 먹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2시 전이긴 전인데, 던킨 도넛을 먹은 이유가 뭐냐면 햄버거는 저번에 먹었으니까라고 했고 그거는 세일을 안 해서 그냥 홧김에 먹었죠. 뭐 이거 홧김에 먹었는데 만족도가 이렇게 첫 번째 먹으니까 19, 7이에요.
네 번째 걸 먹었어요. 네 번째 걸 먹었더니 만족도가 4라는 만족도를 얻었어요. 10점 만점에 4. 그래서 네 번째 걸 먹고 이제 이게 보니까 배가 좀 불러요. 그 참 큰 것만 딱 골라서 먹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걸 다섯 번째 거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배가 부른데 그렇다고 뭐 남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 이거 돈 주고 샀는데 그거 남겨놓고 그렇다고 한 개 싸주세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눈 딱 감고 먹고 죽자 그래서 먹었어요. 그래서 돈 주고 샀으니까 악착같이 먹어야지요. 그죠? 먹었더니 역시 배부른데 먹어서 그런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뭐 단냄새가 좀 나고 말이지. 이래서 이거는 시간에 던킨 도넛은 그래서 안 좋아.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리고 이게 왜 자꾸 손에 자꾸 이렇게 뭐 묻는 거야. 기분 나쁘게. 그래가지고 기분이 영 안 좋아요. 안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먹었어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것은 만족도가 얼마큼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기분이 조금 안 좋죠. 뭐 많아.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건 마이너스 1점이에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자, 지금 효용이 지금 19, 7, 4,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자꾸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효용에 대한 그런 성질인데 이런 효용을 뭐라 그러냐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런 효용을 한계 효용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한계 효용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누적된 그런 효용을 알고 싶어요. 이 누적된 효용을 갖다가 그냥 효용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냥 총효용이라고 그래요. 이거하고 좀 비교하기 위해서 총효용 또는 한계 효용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누적된 효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적된 효용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했을 때 효용이 이게 다 더해지는 거죠. 제가 한 개를 먹었어요. 효용이 얼마큼 있냐? 10이죠. 자, 제가 지금 두 개를 먹었어요. 던킨도넛스 두 개 먹었더니 효용이 얼마큼 됩니까? 10에서 10하고 9니까 효용이 얼마가 했어요? 19지요. 그죠? 누적된 효용은요. 자, 세 개 먹었어요. 세 개 먹으면 10하고 다음은 9고 다음은 7이니까 만족도가 26이지요. 그죠? 네 개 먹으면요. 네 개 먹으면 효용이 30일 거고요. 다섯 개를 먹으면요. 이건 마이너스 1이라서 저는 29라는 효용을 얻어낼 거예요. 효용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누적된 효용이죠. 이것을 누적된 효용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이름을 총효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저는 그냥 흔히 그냥 효용 이렇게 얘기해요. 자, 효용은 제가 한 개 먹으면 10이고 두 개 먹으면 19고 세 개 먹으면 36이고 다음에 네 개 먹으면 49예요. 그리고 다섯 개 먹으면 29지요. 자, 제가 이 효용이 성질이 이런데 던킨도넛을 몇 개 먹어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요. 몇 개 먹어야 되냐면 4개 먹어야죠. 사실은요. 그죠? 4개 먹을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게 몇 점, 40점 만점 몇 점 하면 30점만큼 좋아 라고 할 거 아니에요. 5개 먹으면요. 5개 먹으면 효용이 기분이 29밖에 안 좋아요. 그죠? 돈은 더 쓰고 하나값 더 내고 그리고 돈은 더 내고 기분은 더 나쁘고 그죠?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내가 던킨도넛을 만약에 먹는다면 얼마큼 먹어야 되냐? 저는 4개 먹어야죠. 현명한 소비자라면 5개 샀다 하더라도 4개만 먹어야죠. 4개 먹으면 효용이 29보다 30이 더 높으니까 30을 소비를 했을 거예요. 그죠? 뭐하러 돈 더 내고 효용이 나빠지는 일을 하냐 그런 얘기죠. 이거는 소비자론을 안 배운 사람은 이렇게 해요.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깜빡 까먹었어요. 그죠?
그래요. 원래는 4개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효용의 성질을 쭉 이렇게 알므로 인해 가지고 내가 몇 개 소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효용의 성질을 쫙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던킨 도넛을 몇 개 사 먹어야 되는가? 사실은 4개만 사 먹어야죠. 4개 사 먹으면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효용의 성질을 알므로 인해 가지고. 효용은 말이죠. 일반적으로 많이 소비하잖아요. 소비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요. 10, 19, 26, 30 이런 형태로 쫙 늘어나요. 일반적으로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요. 많이 먹었다 싶으면 효용은 이렇게 점점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소해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던킨 도넛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물건이 그래요. 모든 물건이. 자, 효용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19.7. 이건 한 개당 그 효용이죠. 그죠? 그런 효용을 한계 효용이라 그래요. 이건 누적된 효용이고 효용의 합계고 이거는 첫 번째가 한 개, 두 개째의 효용, 세 개째의 효용이죠. 이런 효용을 한계 효용이라 그래요. 영어로 marginal utility라고 하죠. 그래서 한계 효용이라 그래요. 이 영어를 그 약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MU 이렇게 표시해요. marginal utility 그래요. 한계 효용이죠.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념이 뭐냐면 하나 더 소비했을 때 효용이 얼마큼 증가됩니까?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호로 표시한다면 여기 한 단위 더 이렇게 증가했을 때 효용이 한 단위 수량이 하나 더 증가했을 때 효용이 얼마큼 더 증가합니까? 라는 거예요. 수학적 기호로 표시한다면 요 차액이 이건 차액이라는 것이거든요. 많은 것을 작은 것을 빼라는 거예요. 차액이 효용이 한 단위 더 증가하는데 그다음 효용 이 차이가 디퍼런스가 차이가 얼마큼이냐면 효용이 얼마큼 더 증가합니까 하는 것을 의미해요. 기호는 이렇게 써요. 수학적 기호는 이렇게 쓰고 이름은 한글로 쓰면 이렇게 쓰고 영어로 쓰면 이렇게 쓰고요. 그것은 하나 더 소비할 때 효용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계 효용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한계 효용을 한번 계산해 보면 여기 한 조각에서 두 조각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한 조각이 더 증가됐죠. 그래요. 한 조각 더 증가될 때 이 차이가 이건 두 조각에서 한 조각이니까 이 두 조각에서 한 조각 빼면 한 조각이에요. 그죠? 델타 y는 1이죠. 그죠? 델타 이거는 1가 될 텐데 한 조각 증가하는데 효용이 얼마큼 증가됩니까? 증가가 얼마 되면 10에서 19로 됐으니까 19에서 10을 빼면 9라는 9만큼 증가하는 거죠. 한 조각 증가했을 때 효용이 얼마큼 증가됩니까? 1분의 9죠. 하나 증가하는데 여기 이게 두 조각에서 한 조각을 빼니까 한 조각에서 여기 효용이 얼마큼이냐면 19에서 많은 것에서 적은 걸 빼면 효용이 9만큼 증가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소비할 때 효용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1분의 9가 될 거라고요. 9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한 조각 더 증가하는데 하나 더 증가하는데 효용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26에서 19를 빼면 7이죠. 그죠? 7만큼 증가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하면 이건 1분의 4예요. 하나 더 증가하는데 효용이 얼마큼 증가됐으니까 4 증가됐죠. 여기 4라고요.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위의 것은 뭐냐면 하나 더 소비할 때 효용이 얼마큼 더 증가합니까?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한 개당에 하나 더 소비했을 때 효용이 얼마큼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것을 효용 중에서 이런 것을 그냥 효용이라고 하고 또 누적된 효용이라고 하고 총효용이라고 하고 이런 효용은요. 효용인 효용인데 이런 효용을 한계 효용이라 그래요. 하나 더 소비할 때 효용이 얼마큼 됩니까? 그런 것을 한계 효용이라고 하고 이건 마지널 유틸리티 여기는 그냥 유틸리티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토탈 유틸리티 이렇게 얘기하죠. 유틸리티 이건 마지널 유틸리티라고 해요.
자, 여기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한 단위 더 증가하는데 효용이 얼마큼 증가됩니까? 라는 거예요. 저 개념이 조금 어렵죠. 기호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어려운데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되게 이런 경제학 책을 보면 경제학 책이 이렇게 한 500페이지 이렇게 두껍지요. 그죠? 한 100페이지 정도 이렇게 가면 말이죠.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말이죠. 한 100페이지까지는 까매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근데 100페이지서부터는 하얘요. 왜? 그 다음서부터는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 100페이지에 뭔 일이 있을까 하고 나서 왜 거기서 할까 하고 100페이지 근처에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한계 효용이라는 용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한계 소비자론 해가지고 소비자론에는 한계 효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한계 효용에서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개념이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면 포기하면 되잖아요. 포기하는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계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한계자는 다음 장에 가도 뭐 생산자론에 가면 또 한계라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놈 한계라는 얘기가 한계 비용, 한계 그러니까 뭐 거기 하면 한계 비용이 뭡니까? 한계 비용, 뭐 한계 이익, 그다음 또 뭐 한계 생산비 이것도 조금 지나면 한계 대체 비율, 대체율, 한계를 계속 붙여 나간다고요. 저 뒤에 가면 뭐 한계 임금, 한계 그런 거 같이 한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달고 들어가요. 비용은 알겠어요. 근데 한계 효용은 알겠어요. 한계 요게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잘 모르면 그냥 포기하면 되죠. 근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포기할 수가 없냐면 이게 나중에 보면 답이에요. 소비를 갖다가 훌륭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계 비용이 나중에 답은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는 점에서 그만큼 소비하세요. 그러면 효용이 극대화됩니다라고 답이 나올 거거든요. 이 답이 여기에 있다고요. 한계자가 붙어 있는 게 어떤 답이 있는데 거기에 이 금고에 이게 열쇠예요. 답을 얻고 싶다고요. 열쇠를 갖다가 있어야지 그걸 열지요. 그러니까 답을 얻으려면 이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그 열쇠가 뭐냐면 한계자가 붙어 있는 게 열쇠예요. 그러니까 열쇠를 포기하고 그럼 그걸 답을 얻으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없다고요, 방법이.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지요. 피하는 방법은 뭐냐? 답 얻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을 하다가 한계 쪽에 한계 비용을 이걸 하다가 이거 뭐 한계가 이거 어려우니까 좀 피해갈까? 피해갈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피해갈 길이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는 넘어가야 할 텐데 하고 막 공부를 하다가 도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나의 한계는 여기다. 그래가지고 딱 포기하죠. 그게 100페이지예요. 여기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한계란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앞으로도 한계란 얘기는 많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까?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혼자 공부하면 어렵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한계 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가 뭔데? 한계 별거 아니라고요. 여기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내가 던킨도너스 하나 더 먹을 때 효용이 얼마큼 더 증가될까? 한 개당 증가될까? 여기 9만큼 증가됩니다. 한 개 먹었는데 2개째 먹었어요. 두 개 딱 들고 말이죠. 2개째. 이거 먹으면 내가 만족도가 얼마큼 더 증가가 되지? 9. 하나 더 소비할 때 효용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그게 한계 효용이라고요. 효용 얼마큼 더 증가되느냐 하는 거죠. 그게 한 단위 더 증가할 때 효용이 얼마큼 더 증가합니까? 그게 한계 효용이라고요. 여기 한계 비용이라는 거 있죠. 한계 비용은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수량을 하나 더 소비할 때
생산할 때 비용이 코스트가 얼마큼 더 증가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게 한계 비용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 생수가 한 개 1,000원씩이에요. 1,000원씩 내가 팔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요거 하나 더 만들면, 1,001개째를 만들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들까라는 게 한계 비용이에요. 이거 하나 더 만드는데, 하나 더 생산하는데, 뭐 재료비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비용이 얼마나 더 드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700원 든다고 가정을 할게요. 요거 하나 더 만들면 700원이에요. 700원인데, 그러면 내가, 그런 게 하나 더 만들 때 비용이 얼마큼 더 추가됩니까? 그게 700원이라고 하면 7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는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내가 이거 700원에 만들어가지고 1,000원에 파니까 이익이 얼마 남겠어요? 300원이 남겠죠. 그럼 만들어야겠어요? 안 만들어야겠어요? 만든다고요. 만드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생산을 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 요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계 비용이요. 그래서 700원 되면 그러면 만든다고요. 만들어라. 라고 하죠. 에이, 그게 뭐 300원밖에 안 하는데 뭐 그 돈 갖고 그게 300원이 아니라 개수가 억개라고 하면 3억 원 벌래 말래. 그건 당연히 벌어야죠. 그런 논리라고요. 얼마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생산을 얼마큼 해야 됩니까? 그때 이거 써먹을 거라고요. 한계 비용이요. 그 비용은 자꾸 증가하거든요. 자꾸 만들어요. 쭉 만들어 갔더니 비용이 요거 만들었더니 비용이 10,000개를 만들었더니 이거 하나 더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까? 계산해 보니까 1,200원이에요. 그때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만들면 200원 손해예요. 1,000원에 파니까. 그거 만들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만드는 건 좋은데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팔면 200원씩 적자가 납니다. 아니 되옵니다. 라고 생산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어디까지 생산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생산해야 되냐면 요 본전이 될 때까지 만들었을 때 요거 만들면 비용이 얼마가 될까? 하나 더 만들면 얼마 될까? 1,000원이다. 그럼 1,000원이면 1,000원하고 똑같은 그 시점에서 고까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윤이 최고로 많아져요. 나중에 생산 이론에서 배울 거예요.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죠. 제가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을 갖다가 공급이 바로 한계 비용 곡선에서 나왔습니다라는 얘기를 언뜻 얘기했어요. 그죠? 이거 괜히 물었다니 말이지 뭐 미분하고 이렇게 막 골치 아프다 그래가지고 말이지 괜히 말이지 그냥 그거 봐요. 내가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라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가르쳐준다. 거기서 나오는 그 비용이 한계 비용이라고요. 한계 비용이 뭐냐면 하나 더 만들 때 비용이 얼마큼 더 추가됩니까? 라는 게 한계 비용이에요. 어려운 개념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 더 만들 때 비용이 얼마큼 추가됩니까? 한계 비용. 한계 이익. 한계 이익은 자, 요거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 만들었더니 한계 비용이 700원이래요. 그러면 요거 하나 이렇게 내다 가지고 제가 하나 만들었더니 생산했더니 이익이 얼마큼 되는가? 자, 요거 하나 딱 만들었어요. 비용이 아까 700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내다가 팔면 이익이 얼마큼 더 증가돼요? 300원 증가되죠. 그게 한계 이익이에요. 300원이. 하나 더 만들 때 이익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그거 한 개 만들어 가지고 생산해 가지고 퀀티티에 생산해 가지고 내다가 팔았더니 이익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그게 한계 이익. 한계 임금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채용을 하면 내가 월급을 얼마 더 줘야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월급이죠. 그죠? 한계 임금. 뭐가 어려워요? 여기 한계 효용. 하나 더 소비했더니 효용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한계 효용.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 더 증가시키는데 효용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한계 효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기호로는 하나 더 증가되는데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 차액을 D 이렇게 쓰죠. 되게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미분이라 그래요. 디퍼런셜 미분이라 그러고요. 이런 것은 사실은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는 것은 이것은 차분이라고 하죠. 차분이라고 하는데 차분은 것은 뭐냐면 셀 수 있는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셀 수 있는 단위인데 이 셀 수 있는 것을 무한히 잘라가지고 자그만 단위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것을 미분이라고 그러죠. 변화율을 미분이라는 것은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미트 델타 x를 갖다 제로 델타 x를 갖다 요거 셀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무한히 작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제로가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작게 되죠. 그게 미분이란 개념이죠. 근데 미분 우리 안 배웠어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 때 잊어버렸죠, 솔직히, 그죠? 그리고 잊어버렸다 그렇게 하면 솔직한 건데 어떤 학생들은 보면 우린 그런 거 안 배웠어요. 그거 안 배우는 학교가 어디 있어? 근데 안 배웠대. 그렇죠.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뭐 자세히는 안 가르치지만 개념 같은 경우는 쭉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줘 가지고 그걸 다 가르쳐 주는 이유는 그건 뭐냐면 지금 공부한 걸 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대학교에 가서 이 교수가 찾으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전달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졸업하자마자 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거 뭐 하고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달을 못 해주는 거죠. 배달 사고를 일으킨 거죠, 여러분이. 그죠? 그래서 배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달해 주라 그랬는데 제가 중간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전달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솔직한데 우리는 그런 거 전달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적이 없고요. 학원에서도 안 배웠고요. 우리는 그런 거 어느 나라 학교는 또 그렇게 안 가르쳐 주나?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뭐 물론 이 경제 원론에서 꼭 이렇게 수학적 기법을 꼭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약간 무리는 있지만 그래서 사용은 안 할 거예요. 사용은 안 하지만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여기에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효용을 미분하는 거예요. 이게 효용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죠. 효용 함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q에 뭐 3 제곱 마이너스 2q 플러스 뭐 1 이런 수치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렇게 하면 만약에 던킨 도넛을 갖다 하나 이렇게 먹으면 효용이 얼마큼입니까? 여기 1 하면은 하나 먹으면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10에서 마이너스 1 빼면 9죠. 그럼 한 개 먹으면 던킨 도넛가 9고 그래서 두 개 먹으면요. 2는 4에서 2를 2는 4하고 제가 10이 되죠. 그죠? 10. 그러면 하나, 둘, 셋 자꾸 증가함에 따라서 효용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효용 함수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예, 효용 함수죠.